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원천세 할 때 전문가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외주 일시적으로 사람을 써서 채용해서 쓰는 경우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일용직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용역하는 기타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고 하는데 8.8% 뛰는 경우 있고 3.3% 뛰는 경우 있죠. 맞죠? 네. 여러분들도 사람을 쓸 때도 그런 경우 있을 텐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떤 세금을 떼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시적으로 영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기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켜져 있으니까 우리 조현준 대표님께서 길을 막 가다가 대표님 우리 회사 광고에 딱 맞는 얼굴이세요. 저희 광고 모델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한 번 광고 모델을 5천만 원 받았어요. 이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거죠. 근데 한 번 광고 나오시더니 여기저기에서 잘 만나도 계속 불러요. 그러면 그거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들도 사업자입니다. 단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예인, 예술인, 감독, 직업 야구선수, 운동선수, 건축감독, 또 방송에서 방송을 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사업자 등록이 없어요. 보험설계사.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도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3.3%를 돈을 주면서 3.3% 띄어서 대신 여러분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사업소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내년 5월 달에 신고할 때 장부 만들어서 여러분처럼 장부 만들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구선수, 축구선수, 연예인들 다 사업자 등록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대신 이런 사람들과 거래할 때는 세금 계산,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3.3% 띄고 거래하는 게 사업소득이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 일시적으로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교수님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멘토링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몇 프로? 8.8%를 떼어서 8.8%만큼 8%가 원래 소득세고 그거의 10%가 주민세라서 8.8%를 떼었다가 세무서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여러분이 납부를 대신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이게 인건비로 나갔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네. 좀 복잡합니다. 지금 들을 때는 이해되실지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 이게 법이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캡처를 떠서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줬다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체적 말고. 이거를 그래서 세무서에서 지금 명세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쓰더라도 또는 3.3%를 띄는 사업소득자를 쓰더라도 또 우리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공하더라도 뭐라고 했냐면 1월부터 3월까지를 4월 달에 4월부터 6월까지를 7월 달에 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개월 7월 7월 달까지 신고하세요 라고 해서 명세서를 제출하게 시켰어요. 세무서에서. 이거를 제출을 안 하면 가산세를 먹였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만들었냐 라고 했더니 근로장려금이라고 있잖아요. 근로장려금.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일용직을 쓰든 뭐하든 간에 아까 원천징수 이행상을 신고서 말고도 지금 명세서라는 걸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제출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2021년도부터는 홈택스에도 이렇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2021년도부터는 매월 제출로 바뀌었어요. 매월 제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일용근로 지급 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문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세무대리인 쓰더라도 나 일용직 썼어. 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썼어. 그러면 나중에 줘야지가 아니라 그 달 반드시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산세는 그쪽에서는 그래요. 사장이 안 줬으니까 신고 안 해서 가산세 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무사무소도 이거 엄청 반대했어요. 세무사들이. 왜냐하면 일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법은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1년도 7월부터는 일용직을 썼다. 3.3% 썼다. 8.8% 썼다. 뭐 이런 거 썼다 그러면 무조건
세무사무소에 데이터를 넘겨줘야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야 현재 세무상으로 가산세나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가세법에 의해서 재화나 용액이 거래된 부분과 인건비에서 이렇게 집행된 부분을 합쳤을 때 내가 얼마가 남는지, 얼마가 결손이 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재형의 세법이 원천세와 부가세다. 원천세와 부가세다라고. 네, 과제에서 전문가 초청비도 네 맞습니다. 8.8%. 근데 초청이 이제 어떤 거냐 건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3.3%고요. 그렇지 않다면 8.8%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기보 기술보증기금에서 여러분 기술 평가하는 사람들이 외부 전문가, 저 같은 외부 전문가가 가는데요. 기보에서 8.8%를 띄었었어요. 그랬는데 기보도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기보에서 세무조사 받으면서 이거 잘못되었다. 다 3.3%를 바꿔야 된다. 왜? 자주 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4%로 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기타 소득으로 가면 60%가 영수증 하나도 없이도 영수증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3.3% 가면 영수증이 있어야만이 경비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세금이 폭탄 맞은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원래 개념은 전문가 초청이 그게 주업이 아닌데 일시적으로 와서 한다. 8.8%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게 업이다. 라고 한다면 3.3%를 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1시간 반이 됐는데요. 그래도 질의응답 시간을 제가 뺏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하고 가겠습니다. 괜찮죠? 동의하십니까? 예, 채팅창에도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조세특례 제한법을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다 창업기업이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똑같이 10억 매출에서 8억 원가가 들어갔어요. 그럼 2억이 남잖아요. 어떤 창업자는 2억이 이익 났는데 어떤 창업자 비리한 사람들도 2억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어떤 사람은 2억에 대해 세금을 내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익이 났지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게 조세특례 제한법을 어떻게 적용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하셔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생활 감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공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중소기업을 2016년도 중소기업법을 바꾸면서 매출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창업하면 다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소기업을 창업을 하시는 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에 있는 창업기업은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해준다. 무슨 말이냐? 창업한 날로부터 이익이 생겼다면 어쨌든 5년 동안 세금의 50%를 무조건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100만 원 세금 내면 50만 원 깎아주고 1억이 세금 나오면 5천만 원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조건은 언제냐?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첫 해 결손 났어요. 이때 상관없어. 근데 그 다음에 이익 났어. 그러면 이때부터 5년. 결손 났어요. 2년 동안. 3년째부터 이익 났어요. 그럼 이때부터 5년 동안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록세를 면제해주겠다. 또 토지나 건물을 사면 재산세도 감면해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창업 중소기업 하면 누구나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써 있는 업종만 됩니다. 여기 써 있는 업종. 이 써 있는 업종 세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도소매 이런 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 그게 뭐냐? 이렇게 서울,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분은 여기에 대한 감면 50%안 돼요. 근데 우리처럼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수도권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 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을 받으시면
그때부터 5년은 해준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법인세 50%를 무조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5월 29일에 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이 기준 말고 추가로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도권 과밀업체권 외, 아까 얘기했던 그 외에 있으면 100% 5년 깎아줄게. 몇 프로? 100%. 청년 창업자. 그럼 청년 창업자는 몇 살까지일까요? 몇 살까지일까요? 네. 몇 살? 네. 세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세까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4세로 바뀌었습니다. 몇 세? 34세. 34세.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군대 갔다 온 기한도 연장시켜줍니다. 장교로 6년 동안 갔다 왔어요? 그럼 6년 플러스 40세까지 됩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가로 하셨다고 한다면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 한다면 몇 프로? 100% 수도권 과밀업체권 외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도권 서울에도 냈는데 청년 창업자야. 그러면 50%. 벤처기업 아니어도 50%.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세무사무소는 잘 몰라요. 대표님이 창업인지 아닌지, 기존에 했던 창업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용되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표 하나 정리를 해놨고요. 교환은 매니저님한테 이야기하면 달라고 그러시면 PDF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달라고 하시는 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으신 분은 안 받아도 되고요. 자, 보시면 창업 중소기업 가면 억제권 외에 있다. 그러면 5년간 100%. 그런데 억제권 내에 있다. 그럼 50%다. 그리고 나 외에 있고 4,800만 원 이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100%. 근데 나 수도권 지역에 있어. 근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야. 그럼 5년 50%. 네, 이렇게 구조는 있다. 이거는 뭐예요? 수익금이 4,800만 원 이하. 이거는 청년 창업이 아니어도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는 청년 창업, 밑에는 청년 창업이 아니어도 매출이 작을 때는 50% 깎아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창업 후 3년 이내에 있다. 수도권 지역에 있으면 50% 감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많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인세, 소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자동차 취등록세도 영향을 줘요. 보시면 이게 지방세법인데요. 지방세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청년 창업기업은 수도권 과밀업체권 외냐 내냐에 따라서 외에 있는 사람은 75% 취득세, 자동차 사도 취득세 안 낸다는 거예요. 75% 감면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창업이 아니면 그냥 창업은 4년은 75%.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내에 있더라도 벤처기업을 확인을 받으면 5년간 75%. 그래서 이런 거예요. 수도권에서 건물을 산다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벤처기업이야. 75% 감면 받는 거예요. 취득세. 이거는 여러분이 챙겨 먹는 거예요. 근데 나 저번에 벤처기업이고 그랬는데 내가 못 받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정청구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정청구기간 법적으로 5년입니다. 그래서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창업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도권 외 지역에 계시다면 감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 잘 보셔서 놓치지 않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내가 그 업종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 이렇게 세법이다 보니까 조세특례지원법상 예전에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하는 경우 인정 안 되고요. 또 예전에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똑같은 업종을 하는 경우도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원래 A라는 걸 하는데 거기다 업종만 확장했다고 해서 이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기본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창업기업 감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세법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없다가 이익이 나면서부터 고민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애초부터 이런 전략적 접근을 했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안 된다. 5년이 지나서 안 된다. 또는 내가 업종이 잘 안 맞는다. 도소매라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기타 나머지 업종들, 대부분의 업종들은 이렇게 중기업이냐 소기업에 따라서 최대 30% 적게는 5%까지라도 또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과 중소기업 세감면은 중복해서는 되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둘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는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대부분 기술창업이실 겁니다. 그리고 연구소 설립을 하셨을 겁니다. 이 세액공제는요, 연구 전담부서 또는 연구소로 등록이 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연구소는 연구소 전담 등록된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그 당해년도 발생액의 25%를 공제해 줍니다. 아까 감면이란 말은 뭐예요? 100만 원이면 50% 깎아줘서 50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근데 공제라는 거는 그 금액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금액.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전담 인력으로 연구소 인력으로 3명을 썼는데 그 사람이 1년 동안 연봉이 1억이야 1억. 그러면 25%면 얼마요? 2,500만 원. 2,500만 원. 그러면 2,500만 원은 그냥 까준다는 낼 세금에.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계산을 세금 딱 했더니 2천만 원이 세금이 나왔어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받았더니 50% 깎았어요. 그럼 얼마 남아요? 5천이 남죠. 500이 남죠. 맞죠? 2,500에서 500이 남죠. 맞나요? 잠깐만 다시. 세금을 계산했더니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받았더니 얼마? 1,000만 원이 깎여요. 그럼 납부의 세금이 1,000만 원이 남아요. 그런데 내가 연구비로 1억을 썼어. 근데 25%를 감면을 받는데요. 그러면 2,500만 원이잖아요. 2,500만 원 여기서 까요. 그럼 세금 1원도 안 내죠. 근데 여기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2,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깠잖아요. 그럼 나머지 1,500만 원 남네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키핑.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래서 그 다음 년도 이익이 나요. 그럼 얘를 또 깔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년도 연구비 나가잖아요. 또 2,500만 원 또 쌓이겠죠. 또 우리는 연구 인력이 더 많아졌어. 그럼 또 더 쌓이겠죠.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고, 창업 중소기업 감면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구를 한다면 연구소를 설립해서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최저한세 7% 정도는 낼 수 있다는 것은 가름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이 조세특례 제한법 6조인데요. 조세특례 제한법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조세특례 제한은 일몰법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떴다 지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일시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태양이 치면. 그런데 지금 이 창업 중소기업 감면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적으로 계속해서 연장시켜주고 있어요. 활성화 정책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런데요. 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이걸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액공제가 쉽게 됐는데 요즘은 이렇게 제출 서류들, 신청서, 연구개발비로 쓴 내용이 뭔지라는 걸 다 제출을 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노트도 또 연구 성과도 연구비로 쓴 내역서도 따로 준비를 해야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할 때 이렇게 공제가 되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법인 전환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네, 시간을 조금 지났지만 빨리 하느라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진행했네요. 네, 여기까지 강의는 진행하고요.